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복잡합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있어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한두 시간쯤 눈을 붙이고 그러기를 며칠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랄까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막막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함께 찾아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에 쓸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여러 차례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고, 남편의 정자 운동성이 낮아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병원에서 권한대로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지쳐갔고, 결국 3년 전부터는 병원 치료도 그만두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몸의 변화를 느끼고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나올 만큼 벅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아무런 준비도 없던 순간에 제게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39의 나이에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여서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히도 임신 기간 동안 아기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큰 어려움 없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딸은 5달 된 사랑스러운 아기로 매일 새로운 웃음을 보여주며 제 하루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1달 반쯤 되었을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예전부터 다니시던 무속인이 있는 집에 들르셨다가 그곳에서 저와 남편 사이는 아이가 없는 사주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이가 생긴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그 뒤로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분은 아니셨어요. 종종 제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시곤 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그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넘기자, 흘려듣자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단호하게 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약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속인의 말이 사실인 양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편에게 친자 확인을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원래는 미신 같은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자기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자꾸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인데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는 아빠를 꼭 닮은 부분이 많아요. 눈썹 안쪽에 있는 작은 점도 그렇고 얇은 윗입술도 남편을 꼭 빼닮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당신 닮았구나 하며 혼자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물론 아이 얼굴형은 저를 좀 더 닮아서 갸름한 편이에요. 임신 중에 아빠의 네모진 턱만은 안 닮았으면 하고 은근히 바랐던 제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졌는지 아이는 제 턱선을 닮아 얼굴선이 슬쩍 날렵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닮음조차 설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매일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자라 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길, 지금 이 시간을 넘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외롭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주어도 엄마인 저는 지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예민해진 상태에서 남편과의 갈등은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친자 확인 문제로 남편과 거의 2주 가까이 다투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성이 오갔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라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 모든 기억도 빛을 잃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저 역시 버틸 만큼 버티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검사하자. 친자 확인하자. 하지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혼하겠어. 제 마음이 그 지경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는지 울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설명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당신이 내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얼마나 찔렀는지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검사도 하기 전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너져가던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혹시라는 의심을 넘어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애새끼 시끄럽게 군다며 험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결국엔 애새끼랑 같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버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방 안에 앉았을 때 그제야 모든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이. 아직 머리카락도 듬성듬성한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족집게로 뽑아야 했습니다. 하나 둘. 머리카락을 뽑을 때마다 아이가 몸을 움츠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대로 지퍼백에 아이 이름을 적고 조심스럽게 1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도장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은 편지를 써서 그 서류와 함께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다. 아빠 없이 자라게 되는 우리 아이가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너 같은 아빠와 함께 사는 것보단 내가 혼자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아이 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종이 한 장에 제가 겪은 지난 시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아이를 향한 엄마로서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를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혹시 이 말들 때문에 제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부터 버텼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와 남편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지게 될 자식을 눈앞에서 놓치게 된 것을 남편이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아이의 존재를 의심하고 저를 더럽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순간을 마음속에서 수백 번 그리며 버텼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 표정을 보며 순간 참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아이를 부정으로 생긴 애라며 외면하던 사람의 몰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 하나의 감정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그 어머니만큼은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겠구나.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어. 엄마도 지금은 미신을 맹신한 걸 미안해하고 있어. 그렇게 모든 걸 어머니 탓으로 돌리더군요. 저는 순간 손이 그의 뺨에 닿는 상상을 했지만 제 손이 그런 사람에게 닿는다는 사실조차 소름 끼쳐서 결국 한 대도 때리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 얼굴 표정이 궁금해서 나온 거야. 당신은 나와 아이를 의심한 걸 넘어서 내가 부정한 방식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확신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어머니 핑계로 이 일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가서 전해. 너희 모자가 미신 하나 때문에 아이를 평생 못 보게 된 줄 알아. 이혼을 못하겠다고? 그래, 그럼 소송하지. 나는 이제 당신과 싸우겠지만 이 싸움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야. 이 일이 아니었다면 너희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인 줄 몰랐을 거야. 우리 아이가 그런 아빠, 그런 할머니를 두고 살아야 했다면 그게 더 지옥이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그 얼굴을 보며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제 손목을 잡았고 저는 몸서리치며 그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는 통에 결국 아이와 함께 조용한 원룸 하나를 얻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납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이 작은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 아파서요. 하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나아. 저는 지금 그 어떤 말보다 이 문장을 가장 깊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시는 얽히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정말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과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냐며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는지 자책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을 끊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그렇게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제 인생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 만들어간 가정이 제 삶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임신한 후 저는 점차 그 안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들으며 너무나 기뻤고 그런 기쁨 속에서 아이를 만날 날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했죠.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걱정도 많았지만 그 걱정만큼이나 행복한 순간들이 제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말을 믿고 저에게 굳이 친자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믿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차 저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은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해도 그것은 점점 더 제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자 확인을 요구하며 저에게 끊임없이 따져 물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때 이미 닫혀 있었고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순간 감정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자 확인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이 그리고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는 날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 끝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자신이 정말 후회할 것이라고 느끼며 절박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가 아무리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저와 아이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간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남편은 점차 더 이상 저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애새끼 시끄럽게 군다고 말하며 우리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아이와 나 단둘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했고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보려고 친정까지 찾아왔고 폭언과 위협을 일삼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에게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주며 만약 그들이 오면 동영상 촬영과 녹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저와 아이를 찾으며 집안을 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제대로 녹음했고 그 덕분에 모든 상황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보고 더 심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도 남편은 저와 아이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결국 경찰이 3번이나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저는 너무 지쳐갔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은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과 녹음들이 모두 남겨졌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완전히 이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많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신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해온 저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친권, 위자료, 양육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와 저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아이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과거에 저에게 한 말들과 행동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완전히 떠나
앞으로 아이와 두 사람만의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며 나 역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